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오랜만에 자동사 파트를 끝냈고 이제 타동사 파트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3, 4, 5 형식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1, 2 형식을 배웠어요. 그죠? 1, 2 형식에서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2 형식 동사들이 지금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지금 1, 2 형식 동사와 3, 4, 5 형식 동사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바로 1, 2 형식 동사들은 다 자동사, 목적을 받지 않은 3, 4, 5 형식은 전부 다 목적을 받는 타동사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3형식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3형식은 간단하죠.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목적어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죠? 를 해석하면 됩니다. 3형식은 따로 외울 동사가 없는 게 워낙 많고 대부분 동사들이 3형식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형식 따로 외울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4형식이 들어가는 거죠. 4형식.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죠. 자, 간접 목적어는 에게. 자, 내가 누군가에게 주게 될 때, 그죠? 그때 쓸 수 있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직접 목적어가 을이 됩니다. 을을. 그죠? 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류에 우리는 사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동사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수여 동사라고 불러요. 수여 동사. 뭔가를 준다는 거죠. 뭔가를 준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어요? give, send, show, teach, tell, lend. 같은 것들. 특히 랜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랜드를 빌리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랜드는 빌려주는 겁니다. 항상 대상이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에게라는. 저 랜드는 빌려주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find. find 찾다 아니에요? 찾아주다도 있어요. 그죠? find, get. 얻다 아니에요? 가져다 주다. 그죠? Can you get me some salt? 그죠? Can you get me some salt? 나한테 소주 좀 줄래요? 나한테 소금 좀 줄래요? 갖다 줄래요? 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게 get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find, get, 또 뭔가 buy, 사다 주다. 그죠? 그 다음에 요리를 해주다. 만들어주다. 다 주다라는 의미를 붙이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도 만들다라고 알고 있지만 뒤에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나오면 무엇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ask, 빌다, 요구하다. 이와 같은 동사들이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세 개로 나왔냐면 이 각각 동사들이 특징이 있어요. give 같은 경우 send, show, teach, tell, lend는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지금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즉 여기가 직접 목적어 먼저 바로 오고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전치사를 써야 돼요. 전치사. 예를 들어서 some roses 이걸 준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여기다가 some roses를 먼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냥 you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to가 와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사형식에서 3형식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뒤에는 to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find,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찾아주죠. get, 누군가를 위해서 갖다주고 누군가를 위해 사주고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누군가를 위해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오냐면 to가 와요. 알겠죠? 여기 to. 여기는 to, 여기는 for, 여기는 오브가 오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인데, 사형식 동사인데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절이나 구를 받는 동사들이 있어요. 절이나 구. 그게 뭐냐면 얘를 좀 지워보고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절이나 구를 받아야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convince,
inform, promise, ask, remind, show, teach, tell. 뭐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뭐 convince, inform, promise, ask, remind, show, teach, tell과 같은 이와 같은 주요 동사들이니까 좀 외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앞에 있는 동사들 우리가 이거 앞글자만 따면은 뭐 외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뒤에 간접 목적어가 오고 이 자리에 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that, 혹은 뭐 what 이런 의문사들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이때 특이한 거는 inform은 투부정사가 올 수가 없고 ask는 대시 올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면 묻다라는 것들 뒤에는 대시 못 와요.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 중에는 ask 말고라도 삼형식 동사 중에 wonder이죠. wonder, 궁금해하다, wonder. 이런 동사도 뒤에 대시 못 봤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대시 못 와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이런 동사들. convince도 마찬가지로 대시 주로 많이 오고요. I convince you that 삐리리. 난 너에게 대절 이하를 확신시키다, 알려주다, 약속하다. 얘도 묻다, 상기시키다, 뭔가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show, 보여주다, teach, 가르치다, tell, 말해주다. 이런 동사들일 때 뒤에 이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대신하고 맛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teach나 tell 같은 경우에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주로 오형식으로 보긴 하지만 그냥 누구누구에게 뭐뭐 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이게 기본적인 사형식들입니다. 우리는 사형식 정리했고 그 다음으로는 오형식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문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형식 동사들을 쭉 보시면 예문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익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형식. 오형식은요. 오형식은 많아요. 오형식이 형식의 꽃입니다. 오형식, 꽃.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잘 그린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말, 목적격 보어는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을 같이 볼 거예요. 명사도 올 수 있고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형태로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에서 ing 현재 분사, 동명사 아닙니다. pp 과거 분사가 올 수 있다는 걸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 각 품사에 따라서 이 명사를 받는 동사, 형용사를 받는 동사,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 동사 원형을 받는 동사, 동사 원형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분사를 받는 동사들이 있어요. 우리 이러한 동사들을 정리할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먼저 명사 받는 건 대표적으로 call, 그죠? I call him Rage. 나는 Rage라고 그를 불러요. 그죠? 나는 그를 뭐라 부른다. 또 뭐 name. 그죠? 이름 짓다. name 이름 짓다. consider. 나는 그를 무엇이라고 뭐 여기다. elect. 나는 A를 B로 선출하다. 그래서 다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동사예요. 하나 더 하면 make도 있어요. make도 만에 다 껴요. make도 만약에 I can make you famous singer. 난 너를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이럴 때. 너가 유명한 가수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명사가 나왔을 때 명사와 명사의 관계를 보고 다르면 주로 사형식일 거고요. 같으면 오형식일 거예요. 그죠? 오형식.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형용사 받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keep, think, live 다 와요. find 이런 것들이 있어요. keep, think, live, find와 같은 이러한 동사들은 형용사를 확실히 사실 여기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얘는 이때 떠나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두다. 어떻게 live를 보면 우리가 live를 뭐 떠나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남기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n't leave me alone. 나 혼자 두지 마, 두게 하지 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그죠?
I think you crazy. 나 너 미쳤다 생각해. 뭐 이런 거.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동사들 때는 형용사를 받게 되는데요. 얘는 특징이 언제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가목적어 it을 갖게 만드는 동사들이에요. 참고로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이 자식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가목적어 it 그 말은 뒤에 투부정사가 혹은 대시 진짜 목적어로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예문을 들면 You make it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이랬을 때 이것이 어렵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런 think, think, live, find 이런 동사들 뒤에 it이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얘가 진짜 목적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도록 만든다 네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형식 동사들이 it이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투부정사 대신 진짜 목적어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석할 때 그럼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예문 하나 들려드렸고요.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이런 동사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동사들이 엄청 많은데 외워놓으면 좋은 동사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 사실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시우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이걸 배웠고 그때는 외우기가 싫었어요. 왜 이걸 외우라고 할까 나한테 이랬는데 한번 이렇게 외우고 나니까 정말로 문제 풀기가 편하고요. 일단 문제에서 일단 얘네가 나오는 순간 투부정사, 목적격보로 투부정사가 딱 떠오르면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시우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코리아 파이팅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저만의 텍스트를 살려가지고 꼬리 아파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꼬리 아파 이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랑 이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 보는 순간 커즈 목적어인데 틀어서 오겠네 올덜인데 목적어인데 틀어서 오겠네라는 생각이 빡빡빡 오셔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동사들이 삼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당연히 그냥 바로 목적어가 있겠죠. 그죠? 뒤에 목적어 오고 틀어서 온다는 얘기예요. 동사 원형 못 온다는 거 ing 안 온다는 거 투부정사가 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꼬리 아파 이렇게 외워주세요. 커즈 일으키다 올덜 명령하다는 의미 이렇게 투부정사가 많이 와요. first도 마찬가지예요. first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require 요구하다 enable 가능하게 만들다 expect 목적 투부정사면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기대하다 그죠? 고대하다 encourage 장려시키다 장려하다 ask를 보고 묻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ask가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가 오는 순간 우리는 요청하다가 됩니다. 요청하다 allow 허용하다 advise 충고하다 permit 허용하다입니다. 허용하다 force 강요하다 want 목적어 투부정사기를 원하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합니다. 저 꼬리파 혹은 뭐 코리아 파이팅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꼬리아파 이렇게 외우세요. 저는 심스 선생님을 진짜 좋아합니다. 짱 존경해요. 어쨌든 동사 원형. 자, 그럼 동사 원형을 받는 동사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많이 배웠을 거예요. 동사 원형 받는 동사들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지금 떠오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지각동사. 두 번째 사역동사가 있어요. 지각동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제가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감각동사랑 지각동사 헷갈리지 말라고. 그죠? 감각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은 내 뇌를 한번 거치는 겁니다. 내가 보다. see. 그죠? see. watch. notice. 사운드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운드는 이 형식이죠. hear. listen to.
이런 동사들이 지각 동사로 쓰여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문은 지금 앞으로 쭉 쓸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I saw you cross the road. 너가 길을 건너는 걸 봤어. I hear you sing a song. 너가 노래를 부르는 걸 나는 들었어. I hear my name called.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자, 지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도 받지만 누구도 받냐면 ing랑 pp도 받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ing랑 pp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게 지각 동사예요. ing 받을 때는 능동 진행이고요. pp 받을 때는 수동일 때 누구랑 누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I heard my name called. 이때 pp가 오게 돼요. 왜? 내 이름이 누굴 부르지 못하잖아요. 불러짐을 당할 때 그때 pp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역동사. 사역동사에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make, have, make이죠. 그죠? 저 시키는 거죠. 시키는 거.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make랑 have는 오형식만 있는 게 아니죠. 삼형식도 있어요. 가지다. 그죠? 만들다. 그 의미일 때랑 예일 때는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이걸 제일 많이 틀리는데 만약에 I have 뭐 대충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나는 권리가 있다. 이게 권리가 있다죠. 그럼 여긴 당연히 얘가 돼야 돼요. 근데 have 보자마자 동사 원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권리가 가지고 있다. 말할 권리. 이래야지. 여기서 say를 쓰게 되면 권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have가 사용동사 했을 때 이런 거겠죠. I have you do my work. 난 너가 내 일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럴 때 have가 동사 원형을 받는 거지. 아까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뭐 사물 같은 경우에는 시킬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역동사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동사 원형, make, have, let은 동사 원형을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는 그럼 이 둘 중에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얘를 받을 수 있어요. 얘는 사역동사. 언제? 수동일 때. 누구랑 누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수동일 때 우리는 pp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보면 My mom makes me clean my room. 이렇게. 그죠? 동사 원형이 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me가 아니라 my room이면 그쵸. 내 방이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때 cleaned가 되는 겁니다. cleaned.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사역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태 때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수동태 이제 그 파트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는 뭘 받아요? 동사 원형이 아닌 수동태가 됐을 때 뭐 투부정사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투부정사 파트나 수동태 파트나 들어가서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장 성분은 문장 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뭐 관계대명사에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결정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수동태일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문장 성분 파트는 제대로 암기를 하시고 제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아셨죠? 저도 많은 예문들을 조금씩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꼭꼭꼭 복습해주시고 완전히 내가 이거 혼자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완벽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아마 비교급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